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2시 순서에서는 매일 정치권 소식 자세하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현주, 박수현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SBS 보도국 정치부의 민성기 선임 기자도 함께합니다. 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정치권 소식 요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소식으로 매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어제는 경남 김해 봉화마을을 찾아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광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5.18 국립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광주와 호남은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정착하는데 큰 역할을 한 시발점이 되는 곳입니다. 민주주의의 원산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값진 희생을 거쳐서 이룩한 민주주의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을 합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모두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전직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어떻게든지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 이력이나마 노력을 하겠다.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지난 12일에 귀국하지 않았습니까? 일주일이 다 됐는데 네, 그렇습니다. 하루도 쉬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반기문 전 총장 입장에서는 늦게 지금 대선 가도에 뛰어들었으니까 시간도 없고 마음은 급하고 이런 거죠. 오늘은 광주뿐만 아니라 여권의 정치적인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대구도 한꺼번에 방문하는 오늘 오후에는 또 대구로 옮기는 대구로 옮기는 그런 강행군을 펼칩니다. 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귀국 이후의 행보, 네. 그동안 계속 쭉 봐오셨고 네. 기사도 많이 보셨을 텐데 네. 민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귀국 당시 이제 공항에서부터 생중계를 거의 되지 않았습니까? 거의 월드컵 스타나 아이돌 스타 그 이상의 사람 군중들로부터 이제 환호도 받았던 걸로 제가 봤는데요. 대선 출마 선언은 아직 안 하셨지만 어쨌든 대선 출마라는 걸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나 저희 정치권에서도 보수 후보로 나오시지 않는가라는 점에서 일단 바른정당이나 새누리당 모두 보수권 정치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기대했던 것들은 반 총장이 어떤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지 그 좀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안을 좀 밝히기를 기대했었어요. 이제 큰 덩어리의 얘기, 이 나라 발전을 위해서 몸을 바치겠다 이런 거는 이미 지난 10년 동안도 계속 해오셨던 말씀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바치실 건지를 저희가 좀 궁금해 하는데 아직까지 대구에서, 오늘 대구 가셨는데 아직 대구에서 어떤 일정이 있는지는 안 나오고 있어서요. 여전히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 총장님이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한몸 불사르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지점에서 무엇을 위해 불사르실지를 좀 구체적인 언어로 좀 말씀해 주시기를 여전히 저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오늘 이 영상이 아직 안 들어와서 저희가 보내드릴 수는 없는데 네. 광주에서 대학생들을 만났어요. 조선대학 네. 대학생들 만나서 질문도 받고 대답도 했는데 그 질문 받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안보는 내가 대단히 보수적이고 네. 그러나 이렇게 좀 없이 사는 분들 또 이런 복지나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더 그분들을 많이 챙겨야 된다. 네. 제가 두 분께 질문을 드릴 텐데 이게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또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거의 비슷해요. 저도 이제 그걸 전해들었는데요. 네. 바른정당으로 마음을 굳히셨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발언을 보면서 반 총장님이 그 전에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이제 바른정당의 정강 정책이 구체화되면서 그 부분에 굉장히 많은 호감을 느끼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근데 바른정당이나 다른 어떤 정당으로 가겠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게 없기 때문에요. 저희는 좀 더 지켜볼 상황입니다. 네. 박 의원님은 네. 반기문 전 총장의 귀국 이후 행보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어떤 안보와 다른 민생이나 취약계층은 더 잘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요 말에 대한 평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우선 귀국 이후의 행보를 보면 좀 귀국하셔서 며칠 좀 쉬시면서 시차 적응도 하시고 이랬으면 좋았겠다 생각이 드는데 시차 적응이 안 되시다 보니까 조금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재미를 보여주시는 행동들을 좀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항철도를 타는데 10,000원짜리 지폐 2장을 한꺼번에 넣으시는 모습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외국산 생수를 집는 모습 그리고 선친의 묘소에 가셔서 사실은 그 퇴주잔이라고 하는 그 우리 전통적인 어떤 그 전례 습관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이런 행동들을 보여주셨는데 이런 것 가지고 반 총장이 정치를 평가하기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좀 쉬시면서 여러 가지 국내 상황에 적응하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바라는 것이 좀 이런 육체적인 또 시차 적응보다는 진짜 심정적으로, 마음으로, 신념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과 지금 말씀하고 계신 서민, 사회적 약자들과의 이 시차의 적응, 격차를 줄이는 이 시선의 격차를 줄이는 이것에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것이 앞으로 반기문식 정치가 성공이냐 실패냐라고 하는 것을 가름짓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 학생들과의 대화에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보는 보수다. 아니, 안보에 보수 진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이야기지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냥 흉내내기에 불과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진보적 성향의 어떤 적극적인 정책을 펴는 그것은 여야 할 것 없이 현대의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될 신념입니다. 그것은 뭐 차별화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생각하고 다만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청년들에게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보고 야, 아직도 저 70년대, 80년대 초반의 그런 시기에 어떤 사고에 머물러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어려운 것은 고생을 안 해서가 아니라 고생을 열심히 해도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사다리가 없기 때문인데 그 사다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저런 식의 발언하는 것은 대단히 큰 아주 괴리가 있는 발언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박 의원님이 같은 충청권 출신이신데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해서는 대단히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계시군요. 아니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다르게 말씀드리는 아니 것입니다. 혹시 몸담고 계신 곳이 여당, 새누리당 쪽이 아니라 예. 야당 쪽에서 그러신 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반기문 전 총장께서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 입당을 하셔서 저런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저런 비판을 정확하게 받아야 되고 저것은 반기문 총장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금 모든 정치인들에게 함께 다 공이 적용되는 잣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박수현 의원도 얘기를 했는데 귀국 이후에 뭐 퇴주장 논란이라든가 그 공항철도 열차 승차권 구매할 때 뭐 뭔가 좀 잘 모르는 듯한 모습, 또 외국산 생수병을 집어들었다. 어쨌든 간에 좀 서민적이고 친근하고 따뜻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애를 쓴 모습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고 있는 건가요? 반기문 전 총장 측에서는 좀 억울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떻습니까? 퇴주잔 논란 같은 거는 억울하다고 그러죠. 오늘 보면 그 전체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그러니까 퇴주잔 논란을 불러일으킨 영상은 편집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내하는 지역 어르신의 안내에 따라서 한 건데, 그거를 왜곡해서 지금 편집해서 부당한 공격을 받고 있다. 앞에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제사를 지낼 때 그 안내하시는 어르신의 안내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긴 어떻습니까? 저희도 다 제사 지내고 성묘 가서 그 절도 하고 그러는데 원래 그 음복이라고 하는 건 다 끝나고 나서 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저 새로 공개된 영상을 보면 첫 잔은 안내자가 받아서 뿌리고 두 번째 잔은 음복을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근데 그날 이제 뉴스에 나온 국민들이 보신 전체 화면은 우선 저도 그걸 봤는데 절도 한 번 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절은 보통 두 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바로 잔을 받으면 올리기 위해서 이제 저희 향에 이렇게 돌려서 이제 올리는 이런 절차가 있는데 그것도 안 하시고 바로 마시는 모습으로 국민들께 보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 그렇게 전 영상을 가지고 그렇게 해명이 됐다면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것은 본질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반기문 전 총장 소식을 저희도 귀국 이후에 매일같이 첫 소식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 반기문 전 총장 매일매일 이렇게 뉴스에 나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좀 반기는 뭐 그런 모습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확산되는 건 아닌지 뭐 지지율 조사에서도 사실 큰 효과가 없는 것 같고 어떠세요? 지금 이제 저희가 대한민국 이 사태 전국이 최순실 경국부터 시작해서 국민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지도자가 되려면 좀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도 되고 스스로 판단하고 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공부도 좀 하고 내가 생각하는 언어, 내 머릿속에 있는 말, 언어를 좀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진 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반 전 총장님 지금 관련해서 구설수 나오는 것들을 보면 지금 박수현 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반 전 총장도 마음이 급한 나머지 누군가 참모들이 해주는 그 대로만 움직인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당신이 스스로 왜 이 현장에 가야 하는지, 왜
왜 이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다기보다는 주변에서 가라는 대로, 하라는 대로,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이미 현충원 참배할 때 쪽지, 방명록 쓸 때 쪽지를 보면서 쓰셨어요. 사실 웬만한 정치인들 중에서 방명록에 쪽지에 적어와서 쓰는 분은 없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기대를 했던 국민들조차도 약간 좀 다시 주저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극화,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그걸 갖다 발전시키기 위해서 해서 노력을 하겠다. 그럼 양극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청년 실업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복지 프로그램을 갖다 제안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언어를 좀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했는데 정책을 그것이 아니라 그냥 팽목행항에 가서도 기자들의 질문에도 피하시고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위치, 그러니까 역사적 의미가 있는 장소를 방문하시는 건 좋은데 그 사실은 동선이 메시지라고요. 그 동선에 가서 메시지를 정해 주셔야 되는데 메시지는 안 나오고 아니면 아예 추상적인 언어로만 말씀을 하시니까 국민들이 기대했던 부분에 대해서 내가 거품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민 기자 보기에는 반기문 전 총장 귀국 후 일주일 민 기자 개인의 평가도 좋고요. 정치권에서 나도는 평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는 기대에 못 미친다 이런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일정들이 좀 급조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더 큰 이유는 이런 것 같습니다. 예상한 정답만 얘기한다. 그러니까 뭔가 좀 새로운 메시지, 그러니까 새롭게 대선가도에 뛰어들었으면 반기문만의 메시지를 던져주길 바라는데 아직까지는 좀 예상된 정답만 얘기한다. 이런 데서 오는 실망감이 큰 것 같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의 귀국 이후 행보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반기문 전 총장 귀국 전부터도 들어오면은 우리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는데 최근 들어서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한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의 얘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라디오에서 문이 거의 닫혔다. 반기문 총장 국민의당 문이 거의 닫혔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대통령 후보 출마를 결심했다든지 결심 과정 중에 있다든지 하는 그러한 최소한 대국민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 그걸 기대했던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는 없었고 귀국해서 1년의 언행에 대해서 마치 박근혜 정권을 이어받는 듯한 그러한 것으로 일관되게 나가니까 한 변화 있는 언행이 없다고 하면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정원찬 이분들은 어쨌든 국민의당의 입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희망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움직임이 있다는 것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얼핏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박지원 대표의 저 이야기가 정말로 그렇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면에서는 여전히 반기문 전 총장 측과 접촉을 하고 있는 건지 좀 애매한 구석이 있는데 이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는 맞는 건가요? 문호는 계속 열어놓고 있다고 하는데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발언을 보면 반기문 전 총장 측 입장에서는 굉장히 싫어할 대목일 것 같은데 박근혜 정권의 연장인 것 같다 이런 대목까지 쓰는 거 보면 상당히 아직 간격이 좀 생긴 것 같다 이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더 주목해 볼 대목은 안철수 전 대표의 발언들인 것 같아요. 안철수 전 대표의 최근 발언을 보면 그러니까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그러니까 소위 구여권과 연관돼 있는 그런 정당들은 정권을 꿈꿔서는 안 된다. 이런 발언도 했고 그리고 연대를 구걸하지 않겠다. 이런 발언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의 입장도 반기문 전 총장과 구여권까지 같이 엮는 그런 연대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반기문 전 총장이 개헌에 대해서
대선 전에는 어렵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국민의당 입장은 사실은 개헌을 고리로 해서 국민의당을 플랫폼으로 만들고 거기에 많은 세력들을 모아서 제3지대를 만들어 보겠다, 빅텐트를 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개헌의 고리가 이제 끊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반기문 총장이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만 기대에 못 미치는 방향으로 자꾸 자리매 가면서 이 계륵과 같은 존재로 이게 인식이 되는 것 아닌가. 더구나 지금 우리 민성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대표의 어떤 존재감이라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사실은 여러 위치들 부각이 오고 있는 와중에 그런 어떤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또 하나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박지원 대표 워낙 늘어나니까 자 들어와서 당신 마음대로 이 당이 안 된다라고 하는 저 밀당을 하는 그런 발언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 있겠다. 여러 가지로 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국민의당 쪽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걸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기문 전 총장의 주변에 누가 있느냐. 지금 반기문 전 총장의 주변을 구여권 인사들, 그러니까 과거의 MB계라든지 이런 구여권 인사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정체성과는 같이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국민의당 측 인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저희 패널로도 출연하다가 이제는 나오지 않는 게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을 돕긴 도운데 오늘 SBS 라디오에 출연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반기문 전 총장을 신중히 도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고 안철수 전 대표가 조금 전에 그 전라북도를 찾아가서 얘기를 한 내용이 들어왔는데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해서 아주 직설적으로 직격탄을 날렸네요. 설 지나고 나서는 출마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반기문 전 총장 모든 게 반반이다. 여야인지도 반반, 탄핵 찬반도 반반, 진보 보수도 반반, 정권 교체인지 정권 연장인지도 반반, 어느 당으로 갈지도 반반이다. 온통 반반이다. 이런 반기문 전 총장은 출마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동의하세요? 아니면 안철수 전 대표 개인 생각일까요? 2012년도를 돌아보면요. 2010년도부터 2012년도를 돌아보면 그 당시 안철수 지금 이제 전 대표의 행보가 다시 떠올라요. 그 당시에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열화와 같은 환호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2012년도 즈음에 한 대선 6개월, 7개월 전에 보면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을 앞섰었어요. 48% 넘어서 안철수 전 대표가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그때 여론이 어땠었냐면 간보기 한다. 안철수라는 분이 뭔가 확실한 답을 하지 않고 확실한 행보를 보이지 않고 메시지를 보이지 않는다. 도대체 보수인지 진보인지. DJ 정권에서부터 안철수라는 이름이 부각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노무현 정권 그리고 이명박 정권을 이어서 쭉 이어오는 안철수라는 정치인이 지금 어느 스탠스를 잡고 있는지 어느 진영의 정치를 하고자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그러면서 이제 외람되지만 간철수라는 별명이 붙었었거든요. 최근에 어제 오늘 사이에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은 별명이 돌아다니는 건 사실입니다. 간보기를 한다, 반반이다 그런 건데요. 앞서서도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반 전 총장이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온몸을 불사르겠다는 각오로 퇴임하시자마자 돌아오셨다면 그리고 유엔의 그 조약, 협의 조약을 갖다가 어기면서 그 논란을 갖다 불식시키면서까지도 대선 출마를 계획하신다면 이제는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에서 반 전 총장에 대해서 어떤 여론이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전에 이명박 정부 때 일을 하셨던 박근혜 대통령과 일을 했던 분들이 그게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해요. 반기문이라는 지도자를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이 현 시점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짚어내야 되는데 그거를 못 짚고 있고 그냥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대한민국 최초의 그리고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유엔 사무총장 출신이자 그거 하나로 대통령을 만들려고 하는 분들의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을 계속 나누면 나눌수록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호적이고 긍정하는 이야기는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은데 국민의당 이야기 이왕 나왔으니까 천정배 의원이 지금 대선 출마 선언했죠? 했습니다. 지금 국민의당 밖에 있는 사람인데 국민의당 들어와서 출마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면서요? 장성민 전 의원이 있죠. 예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에 청와대 본인이 호남 출신이고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로 일했기 때문에 출마를 만약 한다면 국민의당이 좀
인연이 많아서 국민의당을 선택한 것 같은데 아직 입당을 하지 않았고요. 입당 시기는 좀 더 지켜보고 결정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장성민 전 의원이 국민의당에 입당해서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서겠다. 박수현 의원님 어쨌든 야권이시니까 장성민 예, 전 의원. 하여튼 좀 굉장히 좀 애증이 있습니다. 장성민 전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였는데 알려지기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장성민 전 의원을 두고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잘 쓰면 득이 되고 못 쓰면 독이 된다. 이렇게 예,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예. 그런 말을 굳이 하셨다는 이유는 위험하고 잘 살펴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그 대통령의 사랑을 받고 비서까지 한 의원이 결과적으로 한 종편 프로그램의 한 코너를 전적으로 프로를 맡아가지고 사실 야권에 굉장히 그 화살을 날리는 그런 행태들을 많이 보여왔거든요. 광주항쟁과 관련해서도 좀 보도가 문제가 돼서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어떤 그 배신감과 변신, 이러한 어떤 그 아이콘으로 야권 인사들은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인데 저렇게 뭐 대권의 꿈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전 처음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장성민 전 의원은 어쨌든 개인 의사긴 하지만은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인물이어서 저희가 잠깐 얘기를 해봤고요. 문재인 전 대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원래 지지율 측면으로 따지면 문재인 전 대표 얘기가 항상 앞서 가야 되는데 반기문 전 총장이 이제 귀국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고 많은 분들의 관심이 반기문 전 총장의 행보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반기문 전 총장에게 먼저 해드렸고요.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어제 새로운 저서를 내놓고 통합의 정치에 대한 구상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어떤 구상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정치적 견해가 다른 쪽은 짓밟아서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어서 이 가짜 보수, 가짜 안보 세력이 정권을 계속 유지해 가려는 그런 식의 아주 사악한 편가르기를 저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새누리당 이 세력은 친박이든 비박이든 이런 통합에 대한 의지들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쪽을 지지하는 분들도 조금 더 이렇게 통합적인 자세를 가져주기를. 문재인 전 대표 이야기를 한마디로 축약을 하면 편가르기 하지 맙시다 이런 얘기인데요. 말인즉슨 맞는 얘기인데 다른 정당들 반응이 우호적이지가 않네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한국 현대사의 호국 산업화의 위대한 업적에 대해 이토록 편협 의식을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국민을 통합하고 편가르기 정치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께서 참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같습니다.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는 물론이고 또 친문 패권 정치를 경험한 우리로서는 참 의아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넓은 시각에서 여러 세력을 함께 아우르는 통솔력이나 화합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생각. 어떤 측면에서 보면 문재인 전 대표가 시대적 화두를 하나 던졌다. 나는 이런 일을 반드시 해내겠다는 건데 다른 정당에서는 대선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걸까요? 그런 측면도 상당히 있죠. 하지만 문재인 전 대표도 야권 내에서도 패권주의다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당신이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되묻고 있는 거죠. 이현주 의원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저 기사를 딱 보는 순간 이분이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하시는구나. 정말 자신감이 최고조에 올랐다라는 느낌을 딱 받았고요. 첫 번째 생각은요. 두 번째 생각은 우호적으로 평가한다면 자기 반성문인가? 라는 생각. 세 번째로 평가한다면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이번에 나오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보내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박수현 의원님은 어떠십니까? 예, 제가 그 새누리당 소속의 그 대변인들하고 19대 국회 때 TV 토론에 나오면 지겹도록 들은 것이 친노 패권주의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 새누리당은 친박 비박이라고 한 말이 없었어요. 저희도 그런 것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열어보니까 자기들이 비판하던 민주당 내부의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저런 걸 비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 자격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과거에 그런 어떤 것들이 있다면 앞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설계하고 만들어가는 이번 대선에서는 저런 데 대한 비판과 어떤 비난보다는 사실은 동의하고 새로운 합의를 통해서 통합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서로 힘을 합해야 된다. 물론 지지율 1위로 가는 후보니까 뭐 2, 3, 4등 다 공격하는 거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스스로를 다 돌아보는 성찰의 계기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이제 대선이 만약에 조기 대선이 된다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연일 새로운 정책들, 본인의 정책적 견해, 또 구상, 사실상의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 어제 군복무 기간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문재인 전 대표의 논거를 한번 들어보시죠. 그 국방계획 방안에는 18개월까지 군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22개월 정도 선에서 더 이상의 단축을 멈추었습니다. 그러니 18개월까지 단축하는 것은 당초의 계획대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또 거기 18개월이 정착되고 나면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더 군복무 기간을 단축할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 대목에서 재미가 있고 또 눈길이 가는 것은요. 문재인 전 대표와 같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셨던 안희정 충남지사 있지 않습니까? 안희정 충남지사가 문재인 전 대표와 확실하게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상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의견을 내놨네요. 민주주의 선거에서 표를 전제하고 공약을 내는 것은 저는 민주주의 선거가 나라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특정 계층과 각각의 대상으로 표를 의식하는 정책과 공약으로는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없습니다. 박수현 의원님. 예. 어느 분 견해 동의하십니까? 예, 우선 문재인 전 대표가 지지율 1위를 가는 아주 유력 주자로서 저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에 대해서 충분한 국민께 설명이 있어야 되고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남북 분단 국가에서 안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야권은 안보에 취약하다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에 몰려있는 어떤 야권 후보로서 국민에 대한 설득과 통합의 노력 없이 저런 결론만 먼저 던지는 것은 굉장히 우선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안보라고 하는 것, 어떤 안보를 만들 것인가,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 국민은 안보에 어떤 의무를 질 것인가, 이런 어떤 기본 방향성에 대한 토론이 충분히 있고 그 와중에서 공익과 사익에 어떤 합의가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고 기왕에 던졌으니까 이번 그 대선 과정에서 저런 토론을 한번 거치는 것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희정 지사가 이번이 아니고 다음이다. 이런 논란을 좀 불식시키려고 더 공격적으로 공세적으로 나오는 걸까요? 뭐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저런 측면이 저는 안희정 지사의 장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 중에 의외로 고위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평가하냐, 야권 인사인데 이렇게 얘기해 보면 충남지사 하면서 서로 얘기해 보면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고 또 길게 보는 안목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게 지도자의 덕목일 수 있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고수의 일침의 순서에 유인태 전 민주당 의원 나오시니까 유인태 의원과도 계속해서 이야기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은 여기서 작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